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저의 소개를 간략히 하면은 강원사대과를 졸업해서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33년 재직하고 명예퇴직했습니다. 단국대에서 선인들의 몽룡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신문 연재 및 방송 저술활동 및 강연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 1810쪽에 홍순례 박사 꿈의 몽이 있습니다. 책의 표지가 되겠습니다. 태몽, 꿈이란 무엇인가, 로또 복권 당첨 꿈의 몽, 또 한자와 파자, 한자 수수께끼 등 저서 총 15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홍순례 박사 사주라는 책을 출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이트 및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홍순례 박사 TV,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강 형식으로 꿈이란 무엇인가, 꿈의 몽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로 인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쓰는 말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의 길을 동양학에서 꿈이나 사주 또는 관상,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의 치상, 심상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꿈의 몽만이 아니라 사주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제7강에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다. 꿈의 종류와 특징, 예적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러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좋은 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꿈이 좋다. 또한 꿈의 상징 의미가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죽는 꿈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로또 당첨 꿈의 좋은 꿈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애정이나 연분을 맺는 일로 실현되거나 취직하거나 성취되는 일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한 건강을 회복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즉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자.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란 무엇인가? 꿈은 미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정신능력에서 발현되는 정신과학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의 오감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 느끼는 육감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보거나 듣지 않더라도 남편이 바람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평소와 좀 다른 행동을 하거나 흔히 여성분들이 좀 촉이 있다, 촉이 뛰어나다, 좀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꿈의 세계는 비유하자면 제7감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6감에서 나아가서 7번째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에서 빚어내는 고도의 정신능력이 발현되는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인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꾸는 능력이 개인에 따라서 각기 저마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유전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당뇨나 혈압, 부모님으로부터 유전된다 하지 않습니까? 꿈꾸는 능력도 유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예지적인 꿈을 잘 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인 저도 이러한 예지적 꿈을 꾸는 능력이 좀 탁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꿈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 따라 이렇게 꿈 연구에 30여 년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꿈은 무지개라고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신비로움의 영역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지면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꿈은 피라미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예지적 꿈의 세계라 하겠습니다. 저는 꿈의 세계 가운데 이러한 예지적인 꿈의 세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이빨 빠지는 꿈,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 아주 안 좋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은 반대가 아닌 것이죠. 누군가를 죽이는 꿈은 현실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꿈의 상징 의미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누군가를 제압, 굴복, 복종시키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1대1이 아니라 1대 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떠오르는 꿈을 꿨다. 아픈 병자는 병이 낫게 되고, 취직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취업하게 되고,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학생은 대학에 합격하게 되고, 자신의 집을 갖기를 바랬던 사람에게는 집이 생기게 되는 일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외국인 학자는 꿈은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꿈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꿈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할 수 있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 꿈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서 슬기로운 극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래전에 고3 아들이 자살해서 그 장례를 치르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얼마나 괴로워하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 겪는 그 심적 고통을 그 부모가 꿈으로 알 수가 있었다면, 꿈에 나타나서 어떤 일깨움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증 사례별로 분석한 꿈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말의 꿈은 다이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쓰이죠. 꿈에 본 내 고향, 내 꿈을 펼쳐라, 꿈 깨라, 어젯밤 꿈에 죽는 꿈을 꿨다. 다 꿈의 의미가 다르다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있습니다. 둘째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체 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심리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네 번째, 내외부 감각자극에 의한 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일깨움의 꿈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창의적 사유활동의 꿈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계시적 성격의 꿈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어낸 거짓 꿈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허망성으로서의 꿈이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 프랑스 말로 데자뷰, 한자어로 기시감이라 하겠습니다. 이 꿈은 꿈에서 본 대로 현실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꿈에 본 사람, 꿈에 본 장소, 꿈에 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아버님이 집을 사고 이사 간 날 밤에 꿈을 꾸셨답니다. 그런데 앞쪽이 2층으로 된 반슬라브 집이 나타났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나서 집을 개축하게 됐는데 돈이 모자라서 반쪽만 2층으로 올리게 됐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바로 이사하던 날 밤에 꿈에 나타났던 집의 모양과 똑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 간 날 밤이나 새로 장사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연초에 꾸는 꿈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지하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어느 소녀의 이름 모를 산길을 가는 꿈, 어려서부터 이름 모를 산길을 가는 꿈을 꿨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 들어서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답니다. 예, 이러한 사실적인 꿈의 경우에 꿈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튀어나온 자전거를 치이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며칠 뒤에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알고 봤더니 꿈속에서 나왔던 골목길이었죠. 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학생이 탄 자전거가 휙 지나가는, 그래서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학생은 꿈에 농구공을 던졌는데 친구의 안경에 맞아서 그 친구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러한 꿈을 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어느 체육 시간에 농구공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꿈속에서 있었던 거와 같음을 알고 던지려던 공을 멈췄습니다. 예, 이 경우에 친구의 안경이 깨져서 다치는 일로 실현되지 않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이며 우리가 꿈의 해몽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꿈의 특징은 황당하게 전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며 피할 수 없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의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나온 꿈,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같이 소중하고 애착이 가는 어떠한 일거리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 자신의 꿈으로 주식에서 큰 손실이 났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꿈을 꾼 학기도 관장님은 새로 산 승합차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트럭을 들이받아서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그러한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친정 아버님의 머리가 쫙 갈라지는 이러한 아주 흉몽을 꿨습니다. 예, 며칠 뒤에 동생의 제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예, 즉 동생이 졸지에 과부가 된 것이죠. 친정 아버님이 그러한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극심한 어떠한 고통, 가슴 아픔을 머리가 쫙 갈라지는 이러한 꿈으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느 여고생이 전철에서 탤런트 문성민 씨하고 키스하는 꿈을 꾸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 선망의 대상, 일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고생의 궁금증이 왜 나이 많은 늙은 문성민 씨하고 키스를 하는 꿈을 꿨냐? 이왕 키스하려면 원빈, 장동건, 요즘에 뜨는 이명웅 이런 사람하고 키스하면 좋았을 텐데,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나이 많은 왜 문성민 씨하고 내가 키스를 하는 꿈을 꿨냐? 서강대학교에 합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성민 씨가 바로 서강대학교를 나온 것입니다. 예, 꿈의 상징이 아주 절묘하게 펼쳐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수많은 태몽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의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건 사고를 예지하는 꿈이나 로또 당첨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꿈들이 상징적인 미래의 꿈이라 하겠습니다. 예, 건너방의 사슴이 장지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태몽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꾼 사례인데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18살이 될 때 6.25가 터집니다.
그래서 전쟁통에 아들이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왔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았을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상봉 행사에서 북쪽에서 남쪽의 부모를 찾는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무려 50년 만에 아들을 재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약 없는 이별로 이러한 상징적인 꿈에 예지력에 찬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심리 표출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소망이나 불안감이 꿈으로 표출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향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꿈에 나타난 거죠. 그 이상벽 씨가 따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꿈을 꿨습니다. 결혼식장에 하객이 몇 명 오지도 않은 거예요. 내 딸의 결혼식에 하객들이 얼마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러한 근심 걱정에서 이런 꿈을 꾸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식장이 넘쳐날 정도로 많은 하객이 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신체 내부 감각 자극의 꿈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잠자는 사람에게 이렇게 머리에 성냥불을 갖다 대면 깨어나서 아유, 내가 화형당해서 아주 죽는 꿈을 꿨어. 이렇게 과장되게 꿈을 꾸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뻘건 불덩이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실눈을 뜨고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보일러 표시등에 빨간 불빛이 이렇게 눈에 비쳐 들어와서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꿈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불편한 잠자리를 깨닫게 해서 평온한 숙면을 취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일러 표시등을 가려놓거나 또는 몸을 돌려서 자면은 그러한 꿈을 꾸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늘어뜨린 귀신이 쫓아오는 꿈을 꾼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깨어나서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야, 간밤에 네 동생이 내 이불 속을 파고들어서 같이 잤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아주 머리가 이렇게 길었답니다. 자, 다섯 번째, 신체의 이상이나 주변의 위험을 경고하고 일깨워주는 꿈이 있습니다. 소방차가 앵하고 지나가는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알고 봤더니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은 것이 막 끓어넘치고 불이 날 뻔한 그러한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강아지들이 간지르는 꿈이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막 일어나고 있던 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괴한과 싸우는 꿈을 꿨는데 이기고 지고 그랬는데 그날은 괴한과 싸우다가 옆구리를 걷어차였답니다. 그런데 깨어나서도 그 차인 부분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늑막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을 꿨는데 후두염에 걸린 것을 알게 되고 남편이 골프채로 배를 때리는 이러한 꿈을 꿨는데 배가 하도 좀 얼얼해서 아팠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암 초기인 것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밤늦게 잠들었는데도 교회의 종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크게 들려오는 꿈으로 깨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아래층에 새들어 살던 사람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어가던 것을 살려낸 사례가 있습니다. 덜컹거리는 문소리로 잠에서 깨어난 꿈, 아버님 제사가 있어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치르고 좁은 방에서 여러 명이 같이 잤답니다. 근데 피곤한데 자꾸 그 바람에 덜컹덜컹 문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 뭔가 이상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생후 몇 개월 안 된 그 갓난아기를
그 자기 동생이 크다란 엉덩이로 내리 눌러서 아기가 지식사 일보 직전에 있던 거죠. 그러한 위험을 일깨워준 사례가 있습니다. 참 꿈은 신이 우리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꿈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야말로 참혹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6번째, 창의적 사회활동의 꿈이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이 극대화돼서 뛰어난 발명이나 발견을 가능케 해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발명이나 발견 또는 작곡, 창의적 아이디어를 얻은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스터데이라는 노래도 꿈속에서 들은 것을 작곡한 재봉틀 바늘의 발명도 꿈속에서 쫓아오던 인디언의 그 창날에 구멍이 나 있는 데에서 영감을 얻어서 발명하게 되고, 또 벤젠의 육각형의 그 구조식도 뱀들이 이렇게 얽혀있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선인들이 꿈속에서 시를 지었다는 수많은 문중시가 있습니다. 또한 이수강은 그의 지복유설에 신영부에서 목매의 독립적인 항목을 설정해서 예지적인 꿈 및 창의적 사회활동의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은 알고 있다. 이러한 꿈의 놀라운 창조성에 관해서 외국 사람의 저서가 있습니다. 나무와 숲에서 2003년 출간되었습니다. 7번째, 계시적 성격의 꿈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말을 해주거나 무언가를 주는 꿈, 이 경우에 절대적 인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영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꿈의 상징기법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에서 어떠한 현몽, 예를 들어서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서 빨리 몸을 피하거라, 도적이 너를 해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또한 하나님, 부처님, 돌아가신 부모님, 동물이나 식물이 말하든지 산신령, 백발노인, 이렇게 어떠한 계시적인 말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거라 그러면 부모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이렇게 어떠한 절대적인 인물로 계시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원수에게 시집가거라 이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지어낸 거짓 꿈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어낸 거짓 꿈이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떡 뺏어먹기. 어떤 스님이 떡을 해서 동자승은 한두 쪽 주고 나머지 자신이 다 먹으려고 했는데 재치 있는 동자승이 스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요. 응, 그래. 무슨 꿈을 꿨니? 하늘에서 손녀가 내려오더니 스님하고 운우지정을 맺는 스님이 기분 좋아서 그래, 이 떡 니 다 먹어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주막집 주모 유혹하기. 어느 남봉꾼이 그 주막집 주모를 유혹하기 위해서 가진 공세를 폈으나 넘어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주막집에 들러서 서울 간다고 하고 떠났다가 나무그늘에서 낮잠을 실컷 자고 다시 주막으로 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서울 간다는 사람이 왜 다시 돌아오냐? 그러니까 내가 낮잠 자다가 황룡이 품 안에 날아드는 꿈을 꿨는데 아주 귀한 아들을 낳을 것 같아서 빨리 집에 가서 부인과 운이지정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주모가 이렇게 술장사하느니 내가 귀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래서 그 남봉꾼을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소설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낮잠 자다가 이렇게 황룡이 날아드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귀한 아들을 알 것이다 생각하고 차마 좋은 태몽을 꿔서 그런다는 말을 못하고, 예,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좋은 꿈을 얘기한다고 뭐 꿈이 실현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 내당에 들어가서 부인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대감 제정신이냐, 대낮에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래서 빠꾸 맞고 나와서 있다가 때마침 계집종 춘섬이가 차를 올리기에 그래 꽁 대신 닭이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홍길동이가 되겠습니다. 예, 김종직에 조의제문이 있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치고 왕이 창탈한 것을 꿈에 의제를 만났다. 초나라의 의제, 예, 이야기에 빗대서, 예, 지어낸 거짓 꿈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권필에 취시가가 있습니다. 예, 꿈에 책자 하나를 얻었답니다. 예, 그 책자의 내용이 취했을 때 부르는 노래, 취시가가 되겠습니다. 예, 김동영 의병장이 술에 취했을 때 불렀던 노래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꿈을 빌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백제 온조대왕의 계시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지어낸 거짓 꿈이 되겠습니다. 진짜 계시적 꿈이었다면 100% 당선된다 하겠습니다. 9번째, 허망성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장춘몽, 한바탕의 본 꿈이다, 또는 야 꿈 깨라, 예, 열자 속에 나오는 꿈 이야기도 허망성에 관한 꿈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 유학자인 월창 김대현은 술몽세원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예, 우리가 간밤에 꾼 거는 작은 꿈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바로 커다란 꿈이 되겠습니다. 예, 살다 보면 이러한 허망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참 덧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남가 일몽이라고 그래서 남쪽까지의 하나의 꿈이다. 꿈속에 개미의 나라에 갔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한단지몽, 일취지몽, 뭐 황량지몽, 노생지몽 다 같은 뜻인데 밥 한 번 짓는 동안에 노생이란 젊은이가 한단이라는 곳에서 어느 늙은이가 주는 베개를 베고 꿈속에 빠져들어서 겪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속에서는 수십 년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예, 제 자신의 경우만 보더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러한 그 허망함, 덧없음, 무상함 깨닫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은 언제 실현되는가? 예, 잘 기억나지 않는 희미한 꿈, 흔히 말하는 개꿈일수록 꿈이 빨리 일어납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중대한 꿈의 예지일수록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나중에 크게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많은 꿈 사례를 뭐 통계를 내보면 꿈꾸고 2, 3일 내로 20, 30%, 일주일 내로 50%, 보름 내에 60%, 한 달 내로 70%, 두 달 내로 80%, 석 달 내로 90% 해서 웬만한 꿈은 석 달 내로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가 뭐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50년 뒤에까지 꿈의 예지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모를 산길을 걸어가는 꿈을 꾼 어느 소녀가 나이 들어서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답니다. 또 집을 사서 이사간 날 밤의 꿈이 그로부터 17년 후에 꿈속에 나타난 집의 모양과 똑같이 집을 개축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태몽 사례로 건너방의 사슴이 장진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꿈을 꾼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18세 때 우리나라에 6.25가 터집니다. 전쟁통에 행방불명이 돼서 죽은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북한하고 좀 관계가 좋았을 때 남북 이산가족 찾기 행사에 남쪽의 부모를 찾는다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 50여 년 만에 아들을 만나고 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한 사슴이 장진문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태몽 꿈의 실현이 50년 뒤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사나이의 돌탑 수리를 도와주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스승이신 고 한권덕 선생님의 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꿈의 내용이 여기 꿈과 잠재의식 책 속에 그대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책에 이렇게 그림으로 사파를 갖다가 그려 놓으면서까지 예지적 꿈의 실현을 확신하셨습니다. 이 꿈은 1973년 1월 8일 고 한권덕 선생님이 꾸신 꿈이 되겠습니다. 7년 뒤에 1981년 명문당에서 출간된 935쪽의 꿈과 잠재의식 책에 19페이지에서 20쪽에 걸쳐서 그림 사파와 함께 꿈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꿈 내용을 요약하면 사나이가 돌탑의 내부에서 일하는 것을 옆에서 붙잡아주는 꿈이었습니다. 그 사나이가 돌탑을 허물면서 일하는 꿈이었습니다. 1973년 꾸신 꿈이 1996년에 23년이 지나서 실현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꿈의 해석을 사나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과 공동으로 논문을 내거나 저서를 출간할 것이라고 확신해서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의 예지대로 1973년 꾸신 꿈이 1996년에 저하고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23년 후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이 중얼거리시기를 사나이가 그 당시 저는 그 꿈의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의 예지대로 한권덕 선생님과 공저로 꿈의 몽 백과를 1997년에 출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 이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시고 50여일 전에 운명하셨습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의 언어는 언어의 관습적 상징과 문학적 상징, 나아가 민속적 상징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 자식같이 소중하고 애착을 지니는 어떤 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머리가 깨지는 꿈으로 저의 경우는 주식에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들의 머리가 깨져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꿈을 꿨는데 새로 산 승합차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앞에 트럭을 들이받아서 승합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증권 방송에서 여러분 오늘 자식들 밥벌이 잘했습니까? 이 자식들이라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통 두세 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주식은 상한가를 가고 어떤 주식은 떨어지고 상한가 간 주식이 효자가 되는 거죠. 악이 나는 꿈의 상징적인 의미는 성취나 결실을 이뤄내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저자의 경우라면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안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사실은 그 시트가 버려지고 좀 영업에 손실을 입는데 그 택시 기사분들이 경사났다고 미역사 들고 나중에 그 산모한테 찾아가고 그럽니다. 왜서일까요? 예, 생명의 탄생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제 너는 대박 났어. 택시 안에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너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그러한 민속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예, 아기를 낳는 꿈은 아주 좋은 꿈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를 꿈에서 보는 경우에 아기는 좀 돌봐주고 그래야 되니까 아기가 근심이나 걱정의 상징으로 등장될 수가 있습니다. 예, 갓난아기는 이제 막 시작된 불완전한 어떤 일거리 대상이 되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그러한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꿈을 꾸고 오토바이 사고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람 그러면 문학적으로 고난, 역경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일제하에 암울한 민족의 시대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 현실 속에 지식인의 고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언어와 꿈의 상징의 사례를 살펴보면, 야, 너 이 자식 옷 벗고 싶어? 예, 잘리고 싶냐? 꿈에서 옷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직하게 됩니다. 예, 꽃뱀에 물렸어. 좀 유흥업소 여자, 못된 여자에게 돈을 뜯기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예, 제가 듣기에 세종시에서 이러한 일이 빈번하다 합니다. 공무원들이 주 타켓이라 합니다. 예, 좋아하는 척, 사랑하는 척, 촉근해서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신고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인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 누구는 누구의 오른팔이다. 꿈에서 팔을 잘리면 상징적으로 자신에게 팔과 같은 존재, 신복이 사고를 당하거나 죽거나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너 죽고 싶어? 예, 어떠한 굴복이나 복종, 제압을 뜻하고 있습니다. 죽이는 꿈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나 대상을 굴복, 복종, 제압시키는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야, 바지씨 잘 지내니? 예, 네 남자친구 요즘에 어때? 바지가 찢어지는 꿈을 꿨는데 남친과 결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고무신 거꾸로 신다. 군대 갔을 때 애인이 변심해서 떠나갈 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예, 신발은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이나 직장의 상징으로 많이 등장됩니다. 예, 그래서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면 자신이 믿을 만한,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나 직장에서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에고, 우리 강아지 덧붙이면은 똥강아지라고. 예, 아주 귀여운 자식을 뜻합니다. 꿈속에 등장된 동물들은 대부분 사람의 상징이 많습니다. 예쁜 꽃사슴을 잡았다. 어느 청년이 이러한 꿈을 꿨으면 경사났네. 나에게 아주 예쁜 처녀가 다가오겠구나. 그러한 처녀와 인연을 맺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왔다. 예, 재물의 횡재수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박이 열려있는 꿈을 꿨는데 며칠 후에 전화가 따르릉 오더랍니다. 예, 이분이 허리를 다쳐서 얼마 보상금을 받았는데 따르릉하고 걸려온 그 사람은 브로커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받은 보상금은 너무 적다. 내가 더 받아줄 테니까 30%를 자신에게 달라. 그래서 이분은 그래라. 그랬더니 2천만 원인가 더 받아내서 27에 14, 1,400만 원 더 생기는 그러한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거나 버스 타고 멀리 가는 꿈이 죽음 예지의 꿈으로 실현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느 여고생이 꿈에 버스를 탔는데 동네 할머니가 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야 너는 여기서 내려 해가지고 할머니가 쫓아내서 깨어났는데 가까스로 연탄가스 중독에서 벗어나는 살아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강 건너간다는 게 죽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예, 불교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산, 이쪽 언덕, 저쪽 세상을 피안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생, 이쪽의 생, 이승이 되겠고 저쪽 생은 저승이 되겠습니다. 예, 한자어의 생이 승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처음으로 나온 달이라고 그래서 초생달인데 초승달이라고 합니다. 예, 박모을에 이별가라고 시가 있습니다. 강 저편에서 뭐라카노? 예, 강 저쪽은 죽음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예, 꿈해몽은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꾼 주부의 경우에 꿈이 어떻게 실현될까요? 예, 황당하지 않고 사실적인 전개로 이루어진 미래투시의 꿈이라면 꿈에 본 그대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 심리에서 이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징적인 꿈에서는 꿈속의 여자는 실제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남편이 부동산, 증권, 낚시, 노름, 어학 공부, 새롭게 테니스를 배우거나 골프를 치게 되거나 이러한 어떤 대상이나 일거리 등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례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꾼 주부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한자 성어로는 운우지정을 맺는 꿈이다. 어떠한 대상과의 체결, 결합, 성사, 부동산 매수 등으로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복권 당첨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마음에도 없던 슈퍼가게의 뚱뚱한 아줌마와 아주 격렬한 이러한 관계를 맺는 꿈을 꿨는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제일 확실한 것은 이러한 성행위를 맺는 꿈, 그 다음에 키스하는 꿈도 여기에 준해서 실현됩니다. 예, 다만 좀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경우에도 처녀와 키스하는 꿈을 꾸고 산속에 처녀지 같은 거래가 없던 그러한 땅을 매수했고, 또 어떤 여고생은 연예인 문성문 씨와 키스하는 꿈을 꿨는데 그 문성문 씨가 졸업한 서강대학교에 합격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 꿈의 몽은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의 실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호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세력,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물렸으니까요. 예, 첫 번째로 가임 요건에 처한 사람이라면 태몽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활달한 아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들은 아닙니다. 호랑이도 암놈, 순놈이 있기에 아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장차 태어날 아이가 백세의 왕인 호랑이의 태몽이듯이 큰 그릇에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니라 딸을 낳았을 경우에 성품이 좀 활달하고 괄괄한 이러한 성품의 딸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자신은 꿈의 몽 및 사주 또는 관상에서 나아간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주상으로 보자면 이 경우에 여자에게 사주상 식상운이 왔을 때, 즉 자식을 낳는 운이 왔을 때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는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관성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 운에 와 있을 때 이러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 또한 남자의 경우라면은 관성이라고 그래서 자신을 극하는, 자신을 지배하는 오행의 운이 와 있을 때 자식을 낳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식상운은 자신이 생하는 오행,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자식이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그러한 재물이 들어오는 꿈을 꿨을 때 그 사람의 사주를 살펴봐서 사주상에 편재라고 해서 뜬금없이 들어오는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면 더 보다 확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꿈 해몽에 있어서 그 사람의 사주를 같이 살펴본다면 더 보다 정확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추정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또 덧붙이자면 꿈이나 사주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 거지, 마음가짐을 보면은 그 사람이 앞으로 잘 되겠다 또는 망할 거다, 이러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러한 동양학에서의 꿈의夢, 또 사주 또는 관상에서 나아간 치상을 보고 그러한 운명의 길을 미리 가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부녀가 아니라 처녀가 꾸었다면 호랑이에게 물렸으니까 호랑이로 상징된 활달하고 터프한 남자가 구애를 해오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주상으로는 정관운이 왔을 때 여성에게 정관이라고 해서 자신을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사주상 육친이라고 해서 사주의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를 우리 인간관계에 대입해서 나 자신을 극하는 오행, 지배하는 오행이 바로 남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의 세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와 또 자연의 세계와 일맥상통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랑이에게 물렸는데 느낌이 안 좋은 꿈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다, 이렇게 꿈이 전개됐을 경우에 그때의 호랑이가 아주 못된 조폭 같은 이러한 남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심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주상으로는 평관운이 왔을 때 사주에서 평관을 호랑이 이렇게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칠고 난폭한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나 자신과 음양이 같으면서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면 호랑이로 상징된 불량배를 퇴근길에 만나게 돼서 큰 곤욕을 당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호랑이 같은 엄격한 직장 상사에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상으로는 이 당시에 세운이나 오름 등 사주상 평관이 강하게 작동하는 일운으로 왔을 때 그날 깨지는 또 시운도 들어맞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자신이 감당 못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이런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표실의 꿈인 경우에 현실에서의 압박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이 꿈속에서 호랑이나 괴한이나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꿈으로 표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지 꿈의 경우에 안 좋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초등학생이라면 호랑이 같은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일로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랑이가 병마를 표상하고 있다면 독감이나 코로나 등 무서운 질병에 걸리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적지만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로 깊은 산에 들어갔다가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일로도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꿈의 경우에 꿈의 실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산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미래의 꿈에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그 꿈의 실현을 피할 수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추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로 물리는 꿈이었기에 호랑이로 표상된 어떤 사람이나 대상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일로 실현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미래의 꿈은 꿈의 실현을 벗어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점쟁이들이 부적을 사라, 구슬을 하라, 다 엉터리 말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벗어나는 길이 한 가지 있다면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는 것만이 그나마 다가오는 화를 최소화하는, 자동차에 치이게 될 것을 자전거에 치이는 등 가벼운 일로 넘어가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덧붙이자면 좋은 꿈도 꿈의 의지대로 반드시 실현되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좋은 꿈을 꿨다면 굳이 로또를 사러 가지 않아도 로또에 당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에 갔더니 개업한 날이라고 손님들에게 기념으로 로또 복권 1,000원짜리 한 장씩 주는데 그게 당첨됩니다. 또는 로또 복권을 전혀 사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택시에서 내렸는데 바로 그 앞에 복권 파는 가게가 있는 겁니다. 술김에 로또 한 장 사가지고 그게 당첨이 됩니다. 예, 이처럼 꿈을 꾼 사람의 처한 상황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돌고래 2마리와 노니는 꿈을 꿨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태몽으로 쌍둥이나 2자녀를 두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랬더니 아유 저는 여중생인데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여중생이 애 가져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라면 태몽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이 경우에 고래로 상징된 2사람의 남학생이나 또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을 사귀게 될 가능성이, 예, 제가 여기 유튜브에 돌고래에 관한 꿈의 몽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꿈에 2마리의 돌고래를 봤을 때 이 돌고래가 앞놈 순놈이 이렇게 같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들하고 딸하고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놈 2마리 돌고래가 다니면 그게 한 놈은 순놈, 한 놈은 암놈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또 즐겁게 돌고래하고 노니는 꿈이었다면 2가지의 어떤 일거리나 대상에 즐겁게 참여하는 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또한 실현성이 떨어지지만 친지나 주변 사람들의 태몽 꿈을 대신 꿔주는 일로도 실현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 2마리가 다가온 꿈을 꿨다고 그러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몽일 것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노총각이다. 그래서 제가 얼른 꿈속의 동물은 사람을 많이 상징하기에 2명의 여자가 다가오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다. 하기니까 그 여자분들은 좀 그나마 천박하지 않고 좀 고상한, 우아한 또는 피부가 하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2분의 여성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 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가왔으니까요. 꿈에서 내가 쫓아가서 붙잡았다면 내가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인 꿈의 경우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런 것은 이렇다 식의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점쟁이식의 무슨 꿈은 어떻다, 이러한 꿈매몽은 올바르지 않으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도 보면 뭐 이런 꿈은 이렇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꿈의 실현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이 마음먹고 있는 바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해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꿈해몽을 올바르게 하자면 적어도 10분 이상, 한 2~30분 그 사람하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이혼하는 꿈으로 즉석식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꿈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일거리 대상에서 좌절,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엉엉 우는 꿈을 꿨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꿈의 실현은 즉석식 복권에 당첨돼서 낡은 월세방에서 자그마한 전세방을 얻어서 이사가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낡은 월세방이 바로 남편의 상징으로 등장된 것이었죠. 즉석식 복권 4천만원에 당첨돼서 낡은 월세방이요, 안녕, 아듀,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롱거리던 이빨이 빠진 꿈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유튜브에 이빨이 빠지는 꿈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서 아주 정리를 잘 해 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빨 빠지는 꿈도 누군가의 죽음이나 사업의 실패, 애인과의 결별, 시험의 낙방, 다 안 좋은 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 꿈속에서 이빨이 빠져서 대롱대롱 거리기에 요걸 그냥 빼냈으면 좋겠다, 떨어져라, 빠져라, 이렇게 바랬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친구들끼리 즉석식 복권 한 20장을 사가지고 긁고 있는데 한 친구가 즉석식 복권 2천만원에 당첨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즉석식 복권이 이렇게 2장이 세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이 당첨되면 나머지 또 한 장에서 당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 갈라놓은 복권을 2~3장씩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긁었답니다. 그런데 이 대롱거리던 이빨이 빠져라 빠져라 했던 사람이 즉석식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자, 질병과 꿈으로 질병에 걸릴 것과 회복될 것을 예지해주는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 사무라이가 눈을 칼로 찌르는 꿈을 꿨는데 이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가 잘못돼서 실명의 위기까지 갔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본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답니다. 착한 남편이 골프채로 배를 때리는 꿈을 꿨는데 배가 얼얼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에 초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괴양과 싸우다가 옆구리를 걷어차였는데 그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늑막염의 시초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발에서 벌레가 나온 꿈을 꾸고 무좀이 낫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예지해주는 수많은 꿈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홍순애 박사 꿈해몽 사이트나 유튜브에 홍순애 박사 TV 가로 열고 꿈해몽 가로 닫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죽음 예지 꿈을 검색하시면 수많은 죽음 예지 꿈 사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이자면 사주상에서는 안 좋은 오행의 기신운이 강하게 들어오거나 또 식상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밥그릇으로 비유될 수 있는 식상이 깨지는 운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이 안 좋은 오행의 기신이라면 교통사고, 수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익사사고, 화가 안 좋은 사람은 불로 인해서 이렇게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예, 꿈꾸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당신은 꿈꾸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태몽, 사주, 최상의 동양학으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 수 있는가? 홍순애 박사 TV 꿈의 몽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한 꿈꾸는 능력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찮은 미물인 거미가 거미줄을 쳐서 곤충을 잡아먹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그 이상의 몇 배, 몇천 배의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꿈으로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꾸는 능력이 사람에 따라 저마다 차이가 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양 잡조에 보면 꿈이 적은 자는 어리석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거죠. 이러한 꿈꾸는 능력은 유전적 요소에 가장 기인합니다. 부모님이 꿈을 잘 꾸셨다면 그 자식이 꿈을 잘 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고혈압, 당뇨 이런 것도 유전적으로 물려받지만 꿈꾸는 능력을 물려받는다 하겠습니다. 인위적으로는 공간 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창의력을 좀 북돋아주는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보다 꿈을 좀 잘 꿀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비타민 B6를 먹으면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꿈의 다양한 상징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학생이 꿈의 몽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의 꿈은 상호 결합, 부동산 매매의 체결, 계약 성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꿈은 합쳐지는 결합 성사 체결의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꿈은 미숙함, 시작, 이제 막 시작된 어떠한 일거리나 대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린애의 꿈은 어리석음, 미숙한 사람, 비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몽둥이를 든 남자에게 쫓기는 꿈이다. 압박을 받는 여건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신혼 시절에 남편과 좀 떨어져 있었는데 한밤중에 남편이 친구 여러 명을 데리고 들이닥쳐서 남편 친구들에게 술상을 차리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깜깜한 곳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노래를 부르는 꿈이다. 안 좋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출산에 고통을 겪는 난산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로 어떤 절벽에서 굴렀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꿈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된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덜 익은 사과를 따오는 꿈이다. 야, 왜 익지도 않은 거 따가냐? 조산되는 일로 실현됐습니다. 버스가 빨리 달리는 꿈이다. 뭔가 급하게 진행되는 아기 낳는 데 있어서 빠른 출산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험한 산길을 힘겹게 넘어가는 꿈은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난산으로 아기를 아주 힘겹게 낳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감나무에 말라 비틀어진 홍시의 꿈이다. 태몽으로 위태롭고 좋지 않은 여건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려서 야이고 좀 모자란 아이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항아리 안에 큰 뱀을 꺼내는 꿈이다. 쉽게 꺼내지 못하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 호리병 같은 곳에 뱀이 들어있다가 나오는 꿈을 꿨는데 보호받는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인큐베이터에서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절벽에 핀 시드른 꽃을 태몽으로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태몽으로 뜻밖의 일로 유산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절벽에서 굴러떨어진 돌을 머리에 맞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꾼 꿈인데요. 혹이 이만하게 났습니다. 꿈속에서 절벽 위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야, 이 자식들아, 돌이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꿈이었는데 동문 모임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한 놈도 안 와 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당시에 IF 특수 상황이라 교원 인사 발령이 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 연락을 해준 친구놈이 모임 연락을 얘기를 해놓고 취소됐다는 연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한잔할 마음에 택시 타고 갔는데 나올 때는 택시 잡기도 어렵고 또한 돈을 아끼느라 운동삼아 집으로 걸어가면 되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추운 날씨에 고역을 치르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집 앞에 이르렀을 때 일주일 전에 꾼 꿈이 생각났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돌이 굴러 떨어진다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약속 취소를 연락을 못 받은 참 꿈의 상징이 절묘합니다. 자, 붕어가 비단잉어로 변해서 제주를 넘는 꿈이다. 양학선 선수의 태몽으로 표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붕어는 좀 미천한 존재, 비단잉어는 큰 그릇에 인물이 되어 있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꿈의 상징이 절묘하고 신기합니까? 붕어가 한 바퀴 휙 덤블링해서 어머니 품에 안긴 꿈이었습니다. 기계체조 선수가 될 것을 운명적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양학에서 태몽 꿈이나 꿈의夢으로 또는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사주로 또는 그 사람의 하는 행동거지로 관상 및 채상을 통해서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가늠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안내의 말씀으로 초겨울 전에 여기 몽주학술원에서 개업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태어난 아이의 사주와 태몽을 통해서 아이의 올바른 적성, 진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의 몽의 기초 상식, 여기에 관해서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꿈의 몽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꿈의 상징 의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하고 있다면, 두 번째, 우리가 꾸는 모든 꿈에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흔히 말하는 개꿈은 없습니다. 불안한 심리 표출이라든지 주변의 위험을 일깨우는 꿈이라든지 꿈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꿈은 현실에서 반드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생생한 꿈일수록 현실에서 중대한 일로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꿈의 몽은 반대가 아닌 상징표상의 이해에 있습니다. 꿈의 몽은 현실에서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깨어난 경우에 주변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뭔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꿈으로 일깨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사장, 형은 부장, 동생은 부하 직원 등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계시적 성격의 꿈은 꿈의 계시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꿈은 결코 우리 인간을 해롭게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10번째로 꿈속에 등장되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태몽표상에서는 동물, 식물, 어떠한 광물, 사물 모두가 태몽표상으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꿈에 띵동 하고 나가보니까 유모차가 배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잠시 후에 또 띵동 하더니 유모차 한 대 더 받으라고 쌍둥이를 낳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꿈속의 등장인물은 실제의 표상이 아닌 상징적 표상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에 있어서는 실제의 인물도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징의 꿈에 있어서는 동일시되는 어떤 인물이나 대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뭔가 유사성, 관련성이 있습니다. 얼굴이 좀 비슷하거나 성격이 비슷하거나 신체적인 외모가 좀 비슷하거나 행동 특성이 스타일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출신 대학이나 고향이 같거나 예를 들어 중국의 시진핑이 나온 꿈이라면 높은 직위의 사람, 중국어를 잘하거나 중국의 전문가, 중국 통의 사람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고생이 연예인 문성민 씨하고 키스하는 꿈을 꾸고 문성민 씨가 졸업한 서강대학교에 합격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회장이 꿈속에서는 그 할아버지로 사장은 아버지, 부장은 큰형, 과장은 작은형 등 동일시되는 인물로 바뀌어져서 꿈속에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 이사가는 꿈을 꾸면 직장을 전직하는, 옮기게 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자, 꿈속의 동식물, 꿈속에 등장되는 동물은 거의 대부분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식물도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로 귀여운 암사슴을 잡은 꿈이라면 귀여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겠습니다. 고양이가 품에 안긴 꿈으로 여성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결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핥히는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는 앙칼진 표독스러운 아내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안팡진 고양이,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이러한 말을 하듯이 귀여운 토끼가 자식의 상징으로 등장되겠습니다. 꿈에 원숭이 나오는 꿈이 좀 안 좋게 많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좀 교활한 사람, 재지 피우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돼지가 들어온 꿈이 재물의 실현이 아니라 사람을 상징해서 뚱뚱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이 직원으로 들어오는 일로 실현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식물로 고목나무의 가지가 부러졌는데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한쪽 팔을 못 쓰게 되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과일나무의 사과를 훔쳐온 꿈을 꿨는데 중매를 보게 돼서 며느리를 맞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훔쳐오던 사과를 다시 돌려줬다면 염분이 맺어질 듯 하다가 깨지게 되겠습니다.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이렇게 태몽에 등장되는 동물이나 식물, 과일, 꽃은 태아의 상징 표상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태몽에 관해서 500여 페이지의 책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태몽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꿈상식 10가지에 관해서 이 역시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반대라고 알고 있는데 꿈은 반대가 아닙니다. 이빨 빠지고 신발 잃어버리는 꿈을 꿨다면 99%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는 꿈이 나쁘게 보이지만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상징 의미가 있습니다. 자, 꿈의夢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꿈의夢은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 우리 국어에서 말하는 비유, 상징, 유추, 이러한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추정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좋은 꿈을 부적이나 구슬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은 꿈의 의지대로 반드시 실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굳이 한 가지 권해드린다면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는 것만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쁜 꿈을 꿨을 때 동네방네 떠든다면 그 꿈이 실현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꿈을 믿고 노력하지 않을 것을 경계한다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꿈이 좋은 꿈인지 어떻게 속단할 수 있습니까? 어느 여성분이 화려한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을 꿨는데 승진이나 합격이나 영광스러운 일로 나갈 수가 있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서 꽃가마가 꽃상녀를 상징해서 죽음으로 실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다. 일부의 경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 자신의 신체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이 꿈으로 표출되는, 일깨워주는, 알려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좀 불안한 심리에 있을 때 이러한 불안 심리에 꿈을 자주 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대부분의 꿈에 있어서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을 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을 못 꾸는 사람이 심한 말로 좀 모자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좀 뒤떨어지는, 나는 달리기 잘 못해, 나는 노래를 잘 못 불러,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꿈을 나는 못 꾼다.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꿈으로 인해서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다가올 화를 미연에 벗어난, 극복한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 꿈은 개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몇 살 안 된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면서 엄마, 간밤 꿈에 집에 돼지가 들어왔어요. 그 말을 듣고 복권을 샀는데 당첨되고 있습니다. 예, 꿈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 완전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사소한 꿈의 예지일수록 빨리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좋은 꿈은 빨리 실현되는 것이 좋고 좋은 꿈은 빨리 실현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일어날수록 더 크게 엄청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예지하는 꿈은 오늘 꾸고 내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여 뒤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 내가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돼지꿈, 똥꿈은 반드시 재물이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가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에 좀 탐욕스러운 뚱뚱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똥꿈의 경우에도 똥을 만지거나 똥을 내가 보거나 그래야 되지, 똥을 버리는 꿈은 재물이 나가는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조상 꿈은 좋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상이 나타났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밝은 모습이냐 어두운 모습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좋은 말을 하거나 무언가 주는 것을 받았을 경우에 로또 당첨 등 좋은 일로 일어나지만, 조상이 나타나서, 죽은 아버님이 나타나서 야단치거나 꾸짖는 꿈, 화내는 꿈, 눈물을 뚝뚝 흘리는 꿈이라면 아주 안 좋은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꿈을 사고 팔 수가 있다. 예, 이 경우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매몽이라고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다고 해서 늙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태몽 꿈의 실현이 며느리라든지 시집간 딸이라든지 하다못해 이웃집 새댁에게 꿈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웃집 새댁이 놀러 왔는데 그러한 꿈 얘기를 했을 때 그거 제가 사겠어요. 그래서 그래 이 꿈 네가 가져가라. 신기하게도 이웃집 새댁이 임신하게 되겠습니다. 자, 역사 속의 꿈 이야기 제가 여기 개정판으로 경복궁이 불타다 이러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예, 유성룡은 경복궁이 불타는 꿈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 꿈에 경복궁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꿈에 한 노인이 다음에 지을 때는 좀 위로 올려줘야 돼 이런 말을 듣습니다. 깨어나서 경복궁이 불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몇 달 후에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래서 선조가 의지로까지 몽진하게 되는,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해서 임금이 피난가는, 도망가는 것을 몽진이라 합니다. 예, 당시에 사람들이 조선은 일본에게 뺏겼다 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유성룡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 꿈에 다음에 지을 때는 위로 좀 올려줘야 돼. 이러한 말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곧 한양을 수복하게 된다. 이렇게 꿈의 의지로 일본군이 쫓겨가게 될 것을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허균도 불탄 나무 껍질에 암울한 몽중시를 짓는 것으로 임진왜란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캄캄하고 거리에는 인적도 없고, 예, 절묘하게 요즘 사람의 꿈에 외국에서 유학하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꿈에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고. 그런데 총소리 하나 나지 않는 길거리에는 사람도 하나 없더랍니다. 그래서 북한의 남침을 걱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IF 사태가 터진 거였죠. 예, IF라는 게 소리 없는 전쟁. 우리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을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정초에 꿈에 한강이 흙탕물이 돼서 개, 돼지가 둥둥둥 떠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야, 올해 장마가 크게 질려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IF가 터져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한강에 떠내려가는 개, 돼지와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된 것이었죠. 예, 세종의 왕위 등극을 예지한 꿈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종은 위로 두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죠. 그 이전에 왕자의 난 때 그 이방원의 부인이 꿈을 꾸게 됩니다. 남편 이방원과 당시에 막둥이로 불렸던 셋째가 같이 나란히 햇바퀴에 타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당시에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탄 말만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기에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남편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결해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만류를 하죠. 예, 꿈의 예지대로 이방원이 정권을 잡게 되고 17년 후에 같은 햇바퀴에 타고 있던 셋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꿈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경복궁이 불타다 속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꿈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상에는 일부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문학 속의 꿈 이야기로 고전소설에서 앞부분에 영웅의 신비한 탄생에 대한 태몽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전개의 복선으로 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홍길동 전에서는 홍길동의 아버지가 대낮에 낮잠 자다가 용이 품 안에 뛰어드는 꿈을 꾸고 좋은 태몽이라고 생각해서 내당으로 들어가서 부인과 우누지정을 맺으려고 했는데 부인이 대낮이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쫓겨나서 사랑방에 나와 있다가 때마침 계집종 춘섬이가 차를 올리기에 그래 꽁 대신 닭이다. 그래서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홍일동이 되겠습니다. 홍일동이 서자로 태어나게 된, 그러나 용이 품 안에 뛰어드는 태몽이었기에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옥단춘 전에서는 태몽 꿈의 예지로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정수는 꿈에 청룡이 오운을 타고 여의주를 희롱하다가 난데없는 백호가 덤벼들어서 한강으로 쫓아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꾸고, 또 김정수는 백호가 한강을 건너다가 용에게 쫓겨서 한강에 빠지는 꿈을 꾸고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연룡과 김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예, 널리 알려진 춘향전의 아류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이몽룡, 옥단춘전에서는 이연룡. 예, 소설의 전개는 꿈의 예지대로, 복선대로 흘러갑니다. 이연룡과 김진이가 동문수학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김진이가 과거에 장원급제하게 되고 이연룡은 궁색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도움을 얻을까 하고 찾아갔는데 이연룡의 재주를 시기한 김진이가 사람을 시켜서 죽이려고 하죠. 그것을 눈치챈 기생이었던 옥단춘이 이연룡을 살려내고 뒷바라지에서 이연룡이 장원급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못된 김진이를 혼내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몽자류 소설에서 구운몽, 옥루몽 다 아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시의 사대부들의 꿈과 이상을 소설 속에 펼쳐내고 있습니다. 출장 입상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고 또 많은 여자를 거느리는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2첩, 6첩을 거느리게 됩니다. 예, 천상계에 있던 팔선녀를 인연을 맺게 되죠. 육관대사의 제자인 성진, 인간세계에 태어나서는 양소유, 예, 이름 속에도 성진을 뒤집으면 진성, 불교의 참된 진리, 깨우침, 인간세계에 태어나서는 양소유, 예, 중국에 양씨가 많습니다. 예, 소유, 인간세계에서 잠깐 헤엄쳤다, 잠깐 놀았다, 이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고전소설 옥루몽도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목류롭게 소설에서는 꿈을 빌어서 시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꿈에서 봤어. 꿈꾼 얘기야. 이렇게 꿈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을 제재로 한 소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수의 꿈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몽을 각색한 소설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꿈속에서 동물들이 회의하는 것을 우화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밝고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꿈이 좋습니다. 또한 꿈의 상징의미가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죽는 꿈은 현실에서는 나쁘지만 꿈의 상징의미에서는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상징의미가 있습니다. 예, 로또 당첨의 꿈사례, 애정연분의 꿈사례, 취직 성취의 꿈사례, 건강회복의 꿈사례에 관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굳이 한 가지가 있다면 선행을 베풀고 남모른 음덕을 쌓을 때, 성실하게 꾸준한 노력이 있을 때 하늘이 복을 내려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행이라는 한자의 자원으로 길이 면 흉야라, 길하면서 흉을 면한 것이다. 다행이란 말이 있듯이 행운이 오기를 바라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베풀고 남모를 음덕을 쌓을 때 이러한 행이 다가온다 하겠습니다. 우스갯말로 학사 위에 석사가 있습니다. 석사 위에 박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사보다도 밥사! 예,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이러한 베푸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예, 좋은 꿈을 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맑은 생각, 건전한 사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밝은 생각에서 밝은 운이 다가온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꿈으로 예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다가오는 화를 물리치게 되겠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가족의 평온함으로 남편의 성공과 자식의 출세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즐겁게 생활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 내가 아프지 않고 생활하는 이 순간 이 자체가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예, 늙고 병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런지 생각해 봅니다. 예, 저도 이렇게 꿈과 사주에 관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이 순간이 이 자체가 바로 저의 행복이고 즐거운 순간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소개 알림으로 진로와 적성을 꿈과 사주로 추정할 수 있다. 예, 홈피플 인 이슈 기 특집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여기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예, 홍순애 박사 TV의 검색 방법으로 이렇게 가로 열고 꿈의 몽, 사주, 장명, 한자, 교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린 교양으로 소도둑놈 잡기 이야기가 올려져 있습니다. 안 보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